네,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는 고양시 주간 뉴스 맛집, 네. 고양신문 뉴스체크. 저는 유경정 기자. 네, 이성호 기자입니다. 맛집이면은 각각 역할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맛집에 네. 그 홀서빙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예. 손님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예. 얼굴마다. 뭐 그냥 네, 서빙. 네. 네. 잘생겼어요. 우리 이성호 기자님은 뭐 맡고 싶으세요? 네, 전 주방 맡을까요? 주방장? 네. 뭐 주방장까지는 좀 그렇고, 예. 주방 보조? 예. 좋습니다. 네, 홀서빙과 주방 보조가 오늘도 맛있는 식탁을 여러분에게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창릉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발표가 됐네요. 제가 이거 찍어보니까 부동산 뉴스가 확실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네네.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내년 11월부터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창릉 신도시 두 번에 걸쳐서 사전 청약을 합니다. 네네.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한 번인데 네. 11월 내년 하반기에 1600세대, 내후년에는 2500세대. 총 4100세대네요. 합치면 4100세대니까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아마 인기가 그래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은 네. 고양 탄현지구 거기에 600세대 조그맣게 사전 청약을 합니다. 전체 규모가 한 38,000세대니까 10% 정도 물량을 사전 청약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자, 창릉 신도시 전체의 그 일정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3월달에 이미 지구 추정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 승인을 내년 하반기 때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사전 사전 청약. 청약에 들어가고요. 네. 착공은 2022년 9월쯤에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내다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주는 2026년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청약은 언제 하는 거죠? 그 사전 청약 있고 2년 내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4년에는 본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전 청약 조건 어떤 조건인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에 들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무주택자, 네. 그다음에 청약조치 가입자, 그다음에 수도권 거주자. 고양시 사람은 더 당연히 점수가 높고 뭐 적어도 수도권 내에는 들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 별도 조건 물량도 있잖아요. 예, 특별 공급 물량이라고 별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첫 번째 주택을 사시는 분, 그다음에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까지 부양하게 되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총 6군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네. 어디가 선호도가 높은지 이제 요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기 신도시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전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신청했는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예. 여기서 나오는 선호도라는 거네요. 예. 보니까 창릉 신도시는 인기가 높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2등입니다. 2등. 오, 예. 예. 첫 번째는 첫 어디예요? 번째가 하남 교산인데 네. 좀 압도적으로 1등인데 20% 1등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창릉이랑 과천이 각각 17%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게 차지했지만 과천보다 살짝 높은 걸로 나왔고요. 꼴찌를 얘기하면은 인천이네요. 인천 예. 계양이 11% 정도 나왔는데 인천 계양이 약간 이제 관심 못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한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데 사전 청약까지 빨리 해야지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급박한 심정 드러나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소식은 고양신문 일면 기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메뉴, 국회의원 홍정민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기에 가장 적당할 때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양병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 네. 이성호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하셨네요. 이분이 초선 의원이지만 화면에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네. 왜냐, 이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 지금 네. 맡고 계세요. 뭐 원내대변인이 된 뭐 배경이 있는가 네네.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을 했는데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단지 이제 본인이 경제 전문가고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절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원내대변인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런 의사 일정이라든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참여를 또 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은 당내 의견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어떤 중요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언론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역시 독자들이 우리 고양시와 관련된 어떤 예. 개발 사업 또는 예. 공약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말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일산에 관련된 지역 공약은 일산 테크노밸리, 뭐 CJ 네. 라이브시티, 뭐 킨텍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좀 막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다 풀렸다. 풀려서 순항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크노밸리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다음에 CJ 라이브시티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죠. 그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도 중앙정부가 이거는 끌고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예. 이제 골치 아픈 게 남아 있죠. 예. 교통 문제. 교통 문제 참 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문제는. 네네, 예, 가장 고양선 일산 뜨겁죠. 연장, 네네. 식사 연장인데 뭐 얼마 전에 저희도 또 뉴스를 냈었는데 네. 홍정민 의원이 제안해가지고 고양시에 네. TF를 설치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H와 국토부에 최대한 일산 연장안을 적극적으로 예, 공식적인 안에 연구안에 포함시켜 달라 용역에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공공기관 내비 타당성 조사예요. 네. 이게 급하게 그 일산 연장안을 이 용역에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안 풀릴 수가 있다.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연말에 내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자라고 해서 연장된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예, 거네요. 살짝 밀어놓은 건데 네. 이 밀어놓은 이유는 더 잘 되기 위해서 살짝 밀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추진될 거다. 긍정적인 말씀하셨고 네. 다만 이제 대국 소사선이 살짝 늦어질 것 같다. 예, 요거는 아마 제가 이번 주에 자세히 알아봐서 기사화할 별도의 예정에- 기사를. 자, 마지막으로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 입성 후에 뭐가 달라 보이는지 예. 그 신인으로서의 소감 뭐 이런 것도 예,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뭐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설명할 기회도 꽤 있었기 때문에 예. 들어보니까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만 해서는 이게 안 되더라. 국회의원이. 예, 네. 국회의원이. 난 그러는 줄 알았다.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맞아요. 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좋은 정책도 결과적으로 반감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더라.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죠. 그렇죠. 결론은 정치력. 예. 네, 맞습니다.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의회를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게 되네요. 예. 네. 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네. 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올해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결국엔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경기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체전 다음으로 국내 스포츠에서 큰 이벤트인데요. 5월에서 9월까지 경기도 체육대회, 또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이 네 가지가 고양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예.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캐릭터 건이, 강이라는 고양시 캐릭터인데 예.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하이파이브 하려고 뛰어가는 예.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예. 최종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고양시가 이 네.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네. 이게 그래서 경기도에도 고양시에서 내년에 우리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전은 매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은 내년, 후년은 후년 이미 계획한 그런 다른 지자체 일정들이 있어요. 도미노처럼 밀리는 것보단 낫다. 그냥 네네. 그래서 저희는 패스하고 가자. 어쩔 수 없이 그냥 완전 취소해요. 네. 아. 내년에는 파주에서 열리고. 네. 그러면 뭐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게 뭐 생활체육인들도 네, 관심이 꽤나 컸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양시 생활체육인들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예. 그 고양시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만 54개 단체가 종목별 단체가 있고요. 예. 그 등록된 회원수만 10만 명. 근데 뭐 등록 안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이 대회를 엄청 기다려요. 예. 그래서 특히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좋은 성적을 그렇죠. 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 무산돼서 많이 좀 아쉽긴 예. 하죠. 실제로 생활체육인 대회도 있잖아요. 예, 여기 예.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생활체육인 예. 대회예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비록 이 대회는 무산됐지만 이번 참에 경기장도 다 리뉴얼하고 고양시 모든 스포츠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제대회 또 생활체육대회 고양시에서 열심히 열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신승리 같은 그런 보도자료를 예. 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회는 못 열지만 네. 인프라는 이미 확충을 잘 해놨다. 이 대회를 네. 준비하면서. 네. 긍정 마인드. 어차피 이거 사용하실 분들 고양 시민 아니냐. 맞습니다. 예. 뭐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 네네. 뭐 이런 보도였는데 뭐 어쨌든 일상 속에서 마음 놓고 네. 하이파이브 하는 날이 와야지 또, 한번 또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소식을 딱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양신문 이면에 코로나 확진됐다가 완치된 이제 환자였던 분을 한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완치가 됐어도 본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세요. 고양시도 한 300명이 훌쩍 넘어섰고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이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완치가 됐음에도 본인을 네. 보는 주위 시선이 차갑더라.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퇴원하신 지는 좀 됐는데 지금도 좀 동네 다니기 두렵다. 왜냐면은 확진자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지 모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도 좀 어렵게 저희 섭외가 된 거죠. 익명으로 했고 뭐 나이, 동네, 이름 뭐 그런 거 다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개인적 신상 정보 없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용기에 감사드리고 네. 이 인터뷰에는 뭐 자가격리 때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 네. 고통, 심적 외로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확진되고 나서의 절망감, 뭐 예를 들어서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게 가지셨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소식도. 예. 또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치매 후유증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가지셨는데 그 확진자가 가진 어떤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저희 인터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격리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인데 네이버에서 그 외로운 자가격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사. 고양신문 기사 보실 수 있죠. 예. 예. 이 확진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맛집 고양신문 뉴스체크. 네. 오늘 마지막 소식 디저트로 소개해 주실 만한 뉴스가 있다고. 네. 이번에는 평화를 품은 집 네. 파주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요. 그 평화라는 테마를 가진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이게 두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황수경 관장님이라는 분은 한 20년 가까이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명연파 집장님, 이분은 또 오랫동안 출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출판사에서. 이 두 분이 평화를 테마로 책을 모으고 자료를 모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평화가 테마라면은 좀 따뜻한 느낌의 도서관이지 않을까? 예. 따뜻한 느낌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 도서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안에 평화를 품은 책방도 있고 작은 소극장도 있고 또 전시 갤러리도 있고 그리고 멋진 야외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학술 문화 공간이다. 그 중에 관심 가는 부분이 있던데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 생소하실 분도 계실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게 평화라는 테마랑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제노사이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종족 간에 또는 인종 간의 그런 집단 학살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뭐 인종 총소 뭐 그런 그렇죠. 얘기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킬링필드 아니면 르완다 학살, 중국 난징,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4.3 사건이나 5.18까지 이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 자료,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어느 개인이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의 제노사이드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또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가볼만한 곳인 것 같은데 그런 비참한 어떤 사진들도 있다고 보면은 그 어린이들은 못 가는 곳인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역사를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림책이나 이런 걸로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 어른들은 관심 있는 자료를 보고 또 아이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구석구석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또 힐링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뭔가를 얻어오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으로도 여기가 임진강에서 가깝고 멀리 파평
수영산도 보이고 환경이 너무나 좋은 호젓한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 여러분들 여유롭게 한번 평화를 품은 집 관심 가지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신문 뉴스 맛집 오늘도 여러분에게 5개의 메뉴로 이렇게 잘 차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주방 보조께서도 이번 주에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모두 잘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서빙 깔끔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에 좋은 메뉴로 맛있는 뉴스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